RC 첫걸음 20강의 여정 동안 여러분들의 안내자가 될 탭스 가이드 원한나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강의 여행을 떠나보실 텐데요. 일단 이 강의 수강 대상은요. 첫걸음을 막 떼시는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총 20강의 강의 중에서 문법 8강, 어휘 6개, 그리고 독해 6개 이렇게 총 20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매 강의가 끝이 나고 나면 관련된 실제 기출문제를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강의도 들으시고 기출 유형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시간은요. 문법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법 첫 번째 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문장의 구성. 항상 모든 문법책의 첫 번째 챕터는 문장의 구성이죠. 영어라는 이 언어를 이용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간결하고 완성된 구조가 문장이기 때문인데요. 영어 문장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로 구성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 주어 동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어와 동사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그 뒤에다가 목적어나 보어를 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문장을 마구 확대해 가다 보면 이렇게 수식어, modifier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찬히 주어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주어란 영어로 subject, s로 쓰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은는 이가라고 해석이 되면서 주체의 역할을 해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명사의 식구들이 주어 역할을 해줍니다. 명사나 식구란 이야기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것들 우리가 명사나 식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The cashier라는 명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죠. 캐시어가 믿었다, 그녀가 정직하다라는 걸 이런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어디까지가? 그렇죠. 동사 앞에까지 나온 이 부분이 바로 명사구처럼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숙제를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주어 역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사로 가보도록 할게요. verb라고 쓰고요. 보통 we로 많이 약어 표현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동사라는 건 항상 주체가 되었던 주어 뒷부분에 나와서 주어를 묘사해주고 서술해주고 동작을 말해주는 것들 우리가 동사라고 하죠. 자, 캐시어가 믿었다라는 이 믿었다라는 녀석이 바로 동사 역할, 그렇죠? 도착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또 동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 주어와 동사를 살펴봤고 동사의 특성에 따라 뒤에 구조가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녀석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목적어라는 녀석 가보도록 합니다. 자, 목적어라는 개념은 그닥 어렵지 않죠? 한글로 해석했을 때 을, 를 또는 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것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해주고요. 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어 역할도 누가 하느냐? 바로 명사의 식구가 담당을 해줘요. 자, 그럼 명사의 식구라는 이야기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명사의 식구들이 목적어 역할을 동사 뒤에서 할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믿었다, 그녀를 요 말이 바로 목적어가 되겠죠. 믿었는데 그녀가 innocent, 정직하다라고 믿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죄가 없다라고 믿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요. That is exactly what I want you to say 라고 나왔는데요. 이때 보시면 원한다라는 동사 뒤에 you라는 대명사가 보이실 거예요. 내가 원한다, 네가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때 you가 바로 그렇죠. want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석을 해보면 그게 바로 정확하게 네가 말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목적어를 함께 살펴봤죠? 자, 이제 우리 보어로 갈까요? 아마 주성분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께 먼 느낌을 주는 게 이 보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어,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라는 건 아실 텐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주는지 잘 모르시죠? 자, 저와 함께 출발해보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문 단계에서 보어라는 건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로 보통 형용사나 명사가 보어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그녀가 아름다워요 라는 말에서 beautiful이라는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서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That is exactly what I'm talking about.
자, 이때 보시면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오는 what 이하의 내용이 바로 명사의 식구, 명사절로서 보어 기능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은 그렇죠. 그것이 정확하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어라는 말은요. 동사만으로 완결되지 않은 문장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는데 을를로 해석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를로 해석되면 목적어죠. 아니면 보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찬찬히 잠시 후에 또 연결될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기타 수식어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영어와 한글의 차이점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어순이 다르다라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말 어순, 주어, 목적어, 동사의 구조라면 영어라는 것은 I love you,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 맞죠? 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자, 형용사 수식의 위치에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말은요. 아무리 수식어가 길더라도요. 명사 앞에 수식어를 막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탭스를 잘 강의하는 원한나 강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앞에 수식어가 막 붙죠. 그런데 영어로 이걸 표현하게 되면 네. 원한나 강사.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탭스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해요. 이렇게 수식어가 뒤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위치가 일단 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형용사가 딸랑 하나만 나오면 명사 앞에 쓰지만요. 좀 구를 갖고 구덩어리, 절덩어리를 갖게 되면 뒤로 가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attempt, 시도라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to land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바로 착륙할 시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Any vehicles parked illegally in this place will be towed away 라고 나왔는데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vehicles, 동사는 will be towed away.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뒤에서 수식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 장소에 불법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어떠한 차량은 다 견인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라든지 뭐 분사 같은 것이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자, 결정적인 거 바로 이 관계대명사에서 드러납니다. 보시면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runs every day.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 The woman이죠. 동사는 누구? runs입니다. 여자가 뛴다 이거예요. 여자가 매일 뛴다. 이건데 어떤 여자? 바로 옆집 사는 그 여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형용사 절의 구조를 갖고 길어지게 되면 명사 뒤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독해를 하시게 될 때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란 의미를 추가적으로 의도적으로 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옆집 사는 이렇게 뭐 불법적으로 주차된 착륙할 이런 의미를 뒤에다 붙여서 여러분들의 의미를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식어, 기타 수식어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exercise 가보도록 합니다. 요 녀석들이 어떤 성분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풀어내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비동사 뒤에 있으면 뭐? 보어. 그쵸? 비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나 명사 보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How can that be possible?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To do the ironing is always difficult. is가 동사가 되겠고 동사 앞에 나온 녀석은 바로 주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림질하는 건 항상 어렵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Any vehicles parked illegally 라고 나왔는데요. 불법적으로 주차가 된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불법적으로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parked라는 말을 수식해주는 수식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법 주차된 차량 없어질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거될 것이다. 오케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내용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리 문장은 항상 주어와 동사로 구성이 된다 그랬고 동사에 따라서 뒤의 구조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동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자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동사는 지 알아서 혼자 알아서 스스로 자요. 알아서 그냥 동사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뒤에 목적어를 두지 않는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하고요. 타동사라는 녀석은 바로 남을 꼭 뒤에 두어야 하는 동사. 그래서 타동사. 남을 꼭 두는 동사, 다시 말해 목적어를 두는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고 타동사는 목적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사를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 자동사, 그리고 보어가 꼭 있어야만 하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 자동사라는 이 녀석이 만약에 문장의 동사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뒤에는 목적어도 필요 없죠, 보어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이런 형식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태양이 빛난다, 새가 지저귀인다, 이런 내용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그렇죠, 보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자동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대표적으로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녀석 뒤에 나오면 다 보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비동사. 비동사가 이다라고 해석이 되게 되면 의미를 완전하게 못 만듭니다. 나는 입니다. 그녀는 입니다. 뭔데요? 어떤데요? 궁금하죠? 따라서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해요. 이런 녀석도 우리가 보어라고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 뒤에 보어가 필요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 형식 구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기술자다. 여자는 예쁘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거 우리가 방금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을 텐데 이 3번과 4번 여러분들께서 탭스를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자, become이라는 건 되다라는 의미예요.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모든 동사들이 요 다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become이라든지 come도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come true, 실현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장하게 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죠. 늙게 되다, grow old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들은 다 불완전 자동사가 되어 그 뒤에 누구를 보어를 필요로 한다. 명사나 형용사 보어를 뒤에 필요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무엇보다도 탭스에 잘 나오는 건 바로 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모처럼 보이다, 모처럼 들리다, 모처럼 느껴지다, 모처럼 맛이 나다. 자, 그리고 뭐가 하나 빠졌나요? look, sound, feel, smell. 그렇죠. taste까지, 맛보다 동사까지. 이런 동사들은요. 주어가 피곤하게 보인다, 주어가 피곤하게 들린다, 주어가 피곤하게 느낀다. 결국 주어가 형용사 하다라는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동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감각동사가 되는 거고요. 이런 동사들은 무조건 항상 언제나 형용사만 보어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수요 동사들은요. 받는 사람도 필요하고 받는 그 사물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과 사물 목적어를 두 개를 다 두게 되고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를 두다 보니 사형식 구조를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예문을 보시면 그녀가 주었다 나에게 그 시계를, 그렇죠? 자, 엄마가 만들어줬다 나에게 케이크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과 그 받는 대상이 뒤에 나란히 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자, 항상 사람이 먼저예요, 사물이 먼저예요? 사람 낳고 사물 낳죠.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지 사람 낳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항상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목적어를 먼저 쓴다는 생각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볼까요? 자, she made me happy 라는 문장과 여러분들께서 My mother made me the cake이라는 구조를 구분할 줄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뭔 얘기냐면 누구에게 뭔가를 만들어주다라는 의미라면 이 make란 동사가 사용식으로 쓰이겠지만 누구를 어떻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요. 더 이상 사용식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이 me라는 역할이 하는 건 결국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이라는 말은 내가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이란 요 happy라는 말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건 사형식이 아니라 오형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만일 이 2번 문장이요. 엄마가 요술사예요. 요술사. 마법사. 그래서 나를 케이크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면 이건 오형식인 거고요.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건 사형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형식과 오형식을 구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형식 한번 가보죠. 오형식. 바로 이렇게 항상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까지 나와야지만 문장이 성립되는 구조를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해주고요. 이때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요. 의미상 주어와 수어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뭐라고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요. 의미상 주술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 했던 예문 She made me happy. 날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문장에서 보시면 내가 행복한 거죠. Me happy. 내가 행복한 거죠. 주술 관계 맞죠? 이건 오형식이란 이야기야. 자, 한번 볼까요? My wife considers me a liar.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여겼다. 내가 거짓말쟁이다. 의미상 주술 관계 맞죠? 따라서 이거 오형식입니다. 자, 나는 그 남자가 우는 걸 들었다. 이 말도 역시 그 남자가 운 거예요. 따라서 오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남자가 성공하기를 나는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성공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오형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2번과 3번 유형 탭스에서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죠. 뭔 얘기냐면 보다 듣다와 같은 지각동사가 나오면 목적어 뒤에다가 목적격 보어를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고 ing를 쓰기도 하는 구조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요. expect와 같은 동사는 목적어 뒤에 반드시 to 더하기 동사 원형 구조 투부정사만을 목적격 보어로 두어야 한다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때 또 이 자리 빈칸으로 탭스 문법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부정사 공부를 하실 때 함께 공부를 하겠지만 중요한 내용이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1, 2, 3, 4, 5형식을 다 공부를 해봤고요. 관련된 엑서사이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elected a blank chairman. 우리가 선출했다. 그 사람을 의장으로 라는 말이겠죠. 그 사람이 의장인 거예요. 의미상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목적어 자리니까 무슨 격? 목적격으로 대명사를 쓰셔야겠습니다. 맞죠? We elected him chairman 라고 잡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 내가 일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you the package. 너에게 패키지를 이라고 나왔어요. 너에게 뭐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들어가야겠죠. 왜? send 동사는 누구에게 뭐뭐를 이라는 뒤에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를 다 둘 수 있는 수요 동사이지만 두 동사는 수요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정답은 send. 자, 그 다음 3번 별표 좀 달아줄까요? 이 문제 탭스 정말 출제가 잘 되죠. say와 tell을 구분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 say라는 녀석은 뭐뭐를 말하다. tell도 이거 tell의 과거죠. tell도 역시 뭐뭐를 말하다예요. 하지만 둘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say 동사는요. 수요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tell 동사는 이렇게 나에게 그 비밀을 말하다. 이런 식으로 수요 동사의 구조로 사형식 구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요. 사람과 사물이 두 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told를 잡아줘야만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내게 그 비밀을 말했다 라고 완성하셔야겠습니다. 오케이. 시제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기본 시제와 시제 일치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 시제라는 건 여러분들도 감 잡으셨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에 해당되는 방법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대를 표현할 때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시간을 표현해 주죠. 보통 현재인 경우에는 그냥 현재형 동사, 원래는 그냥 원형을 쓰기도 하고 문장의 주어가 3인칭 단수명 끝에 s를 붙이기도 해서 현재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렇게 현재 동사를 쓰게 되면 이것이 의미하는 건 늘, 항상 그렇다라는 의미가 돼요. 물론 이게 현재 이 순간에 어떤 일에 대한 진술도 될 수가 있지만 동사를 현재를 쓰게 되면 그렇죠. 항상 그렇다. 예를 들어서 Anna is pretty. 안나가 예쁘다. 이 말은 안나가 항상 예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비동사나 어떤 동사든 간에 현재를 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라고 표현을 할 때 지구는 항상 둥글죠. 그러니까 또 이게 불변의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니까 당연히 현재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그렇고 항상 그렇고 반복되는 일상 습관을 이야기할 때는 현재를 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과거로 갈게요. 과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시점에 발생했던 사건이나 또는 어떤 동작 이런 의미를 이제 표현할 때 과거 동사를 쓸 수가 있겠는데요. 자, my grandfather died last year. last year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last year 하게 되면 작년이란 뜻이죠. 작년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도 과거로 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my grandfather dies last year 될까요?
안 되겠죠? 작년이라고 했는데 죽는다라고 현재를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점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 탭스에서 시제 문제를 물어볼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단서를 제공을 해요. 이 단서를 여러분들께서 포착을 하셔서 동사의 시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Last year 나오면 과거로 가시는 거고 yesterday 같은 거 나오면 과거로 가는 거죠. 맞죠? 오케이, 정리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미래로 갈게요. 미래라는 것은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뭐가 재미냐면 우리 인간은 미래를 느낄까요? 피부로? 머릿속에 과거에 어떤 추억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추억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죠.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 미래를 표현할 때는요. 동사의 형태를 그냥 막 바꿔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동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will 같은 조동사를 이용해서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문을 보시면 The meeting will be held tomorrow. 회의가 내일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일이라고 나왔으니까 알 수 없는 미래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따라서 정답을 이렇게 미래 시제 표현을 하고 있는 will be held 같은 녀석을 골라줘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제 문제는 탭스 문법에서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두셔서 머릿속에 꼭꼭 새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계속 갈게요. 우리가 일단 기본 시제, 현재, 과거, 미래를 공부를 했고요. 이제 시제 일치와 예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 일치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제 일치라는 건 말입니다. 자, 주인이 되는 주절의 동사가 현재일 때는요. 뒤에 나오는 종이 되는 종속절의 동사가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되는 주절의 동사가 과거인 경우에 이 뒤에 나오는 동사는 과거이든지 과거 완료이어야만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시제일치 원칙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주절이다 뭐 종속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주절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 플러스 동사로 시작하는 절을 주절이라고 하고요. 종속절이라는 건 항상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어머 선생님, 그런데 여기는 접속사가 없잖아요. 사실 이 문장의 구조에는 여기 접속사 that가 다 생략된 구조이기 때문에요. I think, I thought 부분이 주절이 되는 거고요. That she's beautiful, that she was beautiful, that she had been beautiful 이 부분이 바로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현재일 때는 종속절의 동사는 현재가 와도 과거가 와도 미래가 와도 괜찮지만 주절 동사가 과거면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이든지 과거 완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시제 일치의 원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 가보도록 하죠. exercise가 되겠는데요. 자, 문장 끝에 누가 있어요? 어제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서 동사는 과거 형태를 잡으셔야 돼요. I rented a car yesterday 라고 하셔야겠죠. 내가 어제 차를 빌렸다. 자, 그 다음 갈까? 우리는 생각했다라고 we thought. 주절 동사가 과거죠. 따라서 생각했다라는 게 과거인 거고 여기는 사실 접속사 that가 생략됐습니다. 자, 그러면 주절 동사가 과거니까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나 과거 완료이어야겠죠. 그러니까 will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would가 맞습니다. 오케이? would라는 건요. 과거 시점에서 본 미래 표현이 되는 거죠. 과거에 뭐뭐였을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다, 우리가 그 게임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번 문제는 특히 문법의 탭스 문법 Part 3의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니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완료 그리고 진행 시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시제라는 건 우리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입문자 과정에 있는 분들 특히나 또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현재 완료는 출제가 참 잘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별표 달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요. 이 완료 시제라는 건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죠? 일반적으로 have 플러스 pp로 써주는 게 기본 형태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쓸 거면 이 have 동사를 현재로, 과거 완료를 쓸 거면 have 동사를 과거, had로, 미래 완료를 쓸 거면 그렇죠. 이 have를 미래 표현, will hav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각 형태가 have나 has pp로 나오게 되면 현재 완료, had pp로 나오게 되면 과거 완료, will have pp로 나오게 되면 미래 완료다라는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가져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럼 현재 완료부터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시제라는 건요. 한 시점에 통통통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자,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본 시제, 현재나 과거나 미래와 같은 기본 시제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완료는 경유 시점이에요. 과거 출발, 현재 끝나면 이건 현재 완료입니다. 오케이? 과거 이전에 발생한 건 우리가 그렇죠. 과거 완료 표현 had pp를 이용해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미래에 끝난다라는 건요. 이렇게 미래 완료를 갖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케이? 뭐 현재 시작해서 미래에 끝나든 과거에 시작해서 미래에 끝나든 간에 미래에 끝난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미래 완료를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 완료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항상 발생은 과거고요. 현재도 그렇다, 현재에 막 끝났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면 이건 현재 완료예요. 지금 볼까? 우리 아들이 지금 막 청소를 끝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까부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막 끝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이거 해볼까요? 토니가 자동차를 잊어버렸는데 과거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상태?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못 찾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현재 완료는 과거 발생, 지금도 그렇다, 지금 막 끝났다라는 느낌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have been in France라는 표현 나왔어요. 과거에 쭉 있어 왔다라는 말이에요. 또는 과거에 있어 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에다 별표를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요 유형이 가장 문법 문제 출제가 잘 되는 유형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문장 끝부분에 since this morning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오늘 아침 이래로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아침이라는 게 과거 시점이라면 과거 시점 이래로라는 의미니까 어떤 시제랑 가장 잘 어울려요? 과거 발생 현재까지 지속되는 현재 완료랑 가장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빈칸으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since를 보여주고 have waited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탭스에 출제가 잘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늘 아침 이래로 네 전화를 기다려왔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현재 완료는 한 시점을 콕콕콕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유 시점이 바로 현재 완료이고 발생 시점 과거, 현재도 그렇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현재 완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과거 완료를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과거 완료라는 건 언제 일어나는 거라고요? 과거 이전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확인했다라는 요 checked라는 동사가 과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had lost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면 확인한 게 먼저예요? 잃어버린 게 먼저예요? 얘가 먼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확인을 했더니 이미 지갑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확인한 게 과거니까 잊어버린 건 그 이전이다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과거 이전 사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had pp와 같은 대과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래 완료 가도록 할 건데 미래 완료는 조금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현재 완료는 과거 발생, 현재 종결이죠. 그죠? 현재까지 그렇다 또는 뭐 현재 막 끝났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고 과거 완료는 대과거에서 출발해서 과거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미래 완료라는 건 출발점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요점은 뭐냐면 미래 완료를 쓴다라는 이런 상황은 어떤 거냐면 미래의 어떤 행동이 끝날 것이다. 미래 행동이 딱 완료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줄 때 미래 완료를 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가 도착할 때쯤 미래 시점이 될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여행을 가고 없을 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여기 없을 것이다, 가고 없을 거다, 미래에 어떤 것이 종결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줄 때 미래 완료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우리 계속 진행 시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진행 시제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비동사 플러스 ing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현재 진행을 쓸 거면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am, are, is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에 진행 중인 상태를 표현하고 싶다면 과거 진행 was나 were 뒤에 ing 쓰시면 됩니다. 미래에 있을 진행 상황을 표현할 거면 will be, 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진행이라는 건 행동이 중이다. 행동이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진행 시제가 만들어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I was taking a shower when the phone rang. 자, 전화가 띠링띠링 울렸을 때 나는 샤워를 하던 중이었다라는 말이겠죠. 과거의 한 시점에 하던 중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과거 진행 시제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습관적인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비동사랑 ing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J라는 친구는 맨날 거짓말만 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짠짠 exercise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맞을까요? 당신 런던에 가본 적 있습니까? 라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당신의 경험을 묻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have pp가 들어가 있는 현재 완료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하게 되면 런던 가본 적 있니?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어디 가본 적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have you ever been to 장소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까요? 내가 그 사고를 보았을 때 나는 뭐 하던 중이었다? 걷던 중이었다가 더 자연스럽겠죠? 정답이 was walking이 되는 건데요. 자, 많은 분들 선생님 워크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요거를 하나의 구조로 딱 기억을 해주세요. when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게 되면 과거의 한 시점이 있었을 때라는 의미로 과거 한 시점을 콕 찍어주죠. 그 시점에 뭐 하던 중이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맞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when 주어 과거 동사가 나가게 되면 과거 진행을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차차 입문 단계를 넘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Practice. 1번 문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and라는 접속사 뒤에 will be라는 동사가 보이실 거예요. 누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따라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명사 주격 형태 골라주셔야 됩니다. 정답 C번 되겠죠. 그렇죠? 자, 어렵지 않죠? 제이슨 안녕. 너 아빠 어때? 아빠 잘 지내요. He's fine. 아빠 잘 지냅니다. And he will be released from the hospital soon. 병원에서 곧 released. 그렇죠. 나오실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래 release라는 것은 놓아주다. 석방해주다. 뭔가를 이렇게 뻥 놔주는 게 release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갈까요? 자, 이번에는 지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문장의 주어가 바로 the executive이고요. 동사가 is예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문장의 주어 executiv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언제 공부하시냐면 분사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배우십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문맥상 보니까 상을 미스터 리에게 수여하는 그 이사가 됩니다. 이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가 바로 뭐예요? Vice President. 바로 이 부회장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회사의 부회장입니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여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presenting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계속할게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they blank each other in many ways. 자, 동사 resemble을 잡으셔야겠는데요. resemble이라는 것은 닮다라는 의미예요. 자, 닮은 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닮고 있는 중이다? 이거 안 돼요. 닮아진다?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아빠를 닮는다. 닮은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우리 아빠를 지금 얼굴 막 움직여서 닮고 있다라는 것 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resemble이라는 동사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자, 진행 시제를 만들 수가 없고요. 수동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수동태를 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resemble로 고르셔야 되고 탭스 아주 빈출 문제가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resemble 동사는 현재로만 쓰고 이렇게 진행형 수동태 쓸 수가 없다. 만약에 얘를 과거로 쓰게 되면 닮았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살아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 갈게요. 자, 네 번째 문제 가도록 합니다. So, sorry I'm late. 미안해. I was stuck in traffic. 교통에 꽉 막혀서, 교통체증에 꽉 막혀서 늦었다. This time again. 이번에 또 그런 거니? It has already 3 times this week.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 다음에 has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갖고 있다? 말이 안 돼요. 따라서 it is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벌써 이미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만. 이렇게 잡아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됩니다. Okay? I am terribly sorry. 많이 미안해. I won't be late again. I promise. 절대 안 늦을게. 약속할게요. No, I don't believe you anymore. 나 너 안 믿거든.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강의 좀 긴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네요. 좀 강의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첫 시간 배운 것들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 복습으로 꼭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출문제 맛보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